레고 스토어에서 바르셀로나 경기장이 갑자기 나왔대. 오빠 그거 사올게. 자고 있어. 일단 오늘 만들 레고부터 볼까요? 이 레고는 세계에서 가장 큰 축구장인데요. FC 바르셀로나의 홈 캄프누 축구 경기장이에요. 레고로 출시된 이름은 캄노우라고 하는데 한국 표기는 캄노우가 맞다고 해요. 박스부터 한번 볼까요? 일단 진짜 커요. 압도적으로 커요. 제가 알던 레고 박스 크기가 아니거든요. 어린 친구들은 진짜 이거 혼자 못 들어요. 아빠랑 꼭 같이 가서 구매해야 돼요. 저는 레고를 많이 만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손가락 근력이 일반인보다 세거든요. 아니 무슨 힘이 이렇게 세냐고요? 조금 있다가 지금 보여드리는 힘의 비밀이 밝혀지니까 나가지 말고 집중해주세요. 아니 무슨 장난감이 이렇게 크고 무겁냐고요? 이 레고에서는 성인 팬들을 위한 제품들이 꾸준히 출시되고 있어요. 이 레고는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을 위한 그런 제품이거든요. 약간 그 레고 세계관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시꺼먼 속내가 들어있는 그런 제품일 거예요. 봐봐 이거 박스부터 시꺼멓잖아. 왼쪽엔 레고 로고랑 오른쪽엔 FC 바르셀로나의 로고가 찍혀 있어요. 자 이쪽에 실제 경기장 사진이 보이고요. 경기장은 총 5덩어리로 나눠져 있거든요. 4귀퉁이 코너, 축구 경기를 할 수 있는 녹색 필드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실제로 조립을 집에서 했는데 사무실까지 이 큰 레고를 옮겨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섹션이 분리가 되니까 차에 딱 2번만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 편하게 옮길 수 있었어요. 혹시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레고 장식해놓고 이사해보신 분들 계시나요? 그분들 진짜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충분히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힘들어. 작년에는 그 레고에서 맨유 올드 트래포드 제품이 나왔었는데 이제 1년에 하나씩 이 경기장 시리즈가 나오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이 정도로 가면 근 10년 안에 상암 경기장이 나올지도 모르겠네. 진짜 과연 코시국에 못 간 신혼여행의 아쉬움을 달랠 수 있을지, 그리고 얼마나 디테일하게 만들어졌는지 지금부터 제가 한번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상 순서가 좀 이상하죠? 박스 뜯는 영상이랑 초반에 조립하던 영상들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멘붕 와서 또 편집 못하고 좌절할 뻔했는데 강아지 홍이가 옆에 와서 형 힘내라고 해주더라고요. 요즘 얘 키우는 맛에 산다니까요. 응? 응? 또 해줘? 응? 응? 바르셀로나 축구팀이 몇 년도에 창립된지 아시나요? 1899년에 창립되었다고 해요. 지금 만들고 있는 이 경기장은 1954년 첫 삽을 떴고 1957년 완공이 됐대요. 바르셀로나 하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저희 와이프가 메시랑 호날두를 좋아하는데요. 신혼여행 때 캄프누에서 메시 형 만나고 오려고 했었거든요.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한 땀 한 땀. 실수해도 괜찮아요. 다시 뗐다 다시 붙이세요. 한 덩어리가 나와요. 이걸 40개나 만들어야 된대요. 이제 4개 만들었어요. 참으면서 존버하면 웃는 날이 오겠죠? 비트코인 1억 가즈아. 그런데 어쩌죠? 메시 형은 더 이상 바르셀로나가 아니에요. 연봉을 절반만 받는다고 해도 그를 나가게 둔 이사진들에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구단의 재정 상태가 안 좋은 건 이해하겠는데 아니 어떻게 간판 선수 메시를, 이 레고가 조금만 더 빨리 나왔었더라면, 그래서 이 레고를 2개 샀더라면 메시 형을 떠나보내진 않았을 텐데. 캄프누에서는 9만 명이 넘는 팬들이 축구를 직관할 수 있어요. 원래는 1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건축되려고 했지만 건축 당시에도 지금과 같은 재정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네요. 그 이후 2015년에 노후화된 구장의 리모델링 계획을 발표해요. 2019년부터 한화로 약 8천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들여 2023년 완공을 목표로 두고 있지만 코로나와 좋지 않는 재정 상황으로 인해 재건축 공사는 시작도 못했다고 해요. 두 번째 스티커를 붙여줄게요. 바르셀로나 로고가 있는 스티커예요. 고3 수능 끝나고 피파 온라인 3에 목숨을 걸었던 적이 있어요. 메시 금카 얻으려고 엄마 폰으로 캐시 10만원 긁었어요. 엄마 미안해. 그거 입시 원섭이 아니었어. 그런데 이 축구장 어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눈치채셨나요? 맞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축구 경기장임에도 불구하고 천장이 없어요. 그래서 9만 명의 관중들은 비 오는 날엔 늘 비를 맞으면서 경기를 봐야만 했어요. 리모델링 계획에 따르면 건물 외벽의 조명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다고 해요. 또 지붕을 설치해서 더 이상 비를 맞으며 경기를 보지 않아도 된다고 해요. 그 특이한 브릭이 하나 나왔는데 이렇게 생긴 브릭이거든요. 근데 밑에 보시면은 평범한 레고랑
모양이 좀 다릅니다. 같은 모양이잖아요. 근데 모양이 좀 달라요. 근데 이 투명한 친구가 어떤 거는 이렇게 생긴 친구도 있거든요. 그 레고는 지금 생산이 안 되는 진짜 올드 레고예요. 옛날 레고. 옛날 레고들은 이렇게 생겼는데 근래에 나오는 투명 브릭은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렇다고 값어치가 있는 건 아니라 내 레고 박스에서 오래된 레고 나오면 그냥 기분 좋잖아요. 거기다가 지속적인 가뭄에 시달리는 바르셀로나의 환경을 고려해서 빗물을 저장하는 수자원 시스템, 그리고 지붕에 태양열판을 설치해 에너지원을 확보할 수도 있대요. 사진은 정말 삐까번쩍합니다. 말은 누가 못합니까? 다음 주에 메시 형이 나랑 통화하자고 했거든. 이번 축구 선수 중에 누가 제일 좋아? 나는 호날두랑 메시. 근데 호날두랑 메시는 둘 다 라이벌인데? 난 진짜 메시 진짜 좋아했는데 너무 착하게 생겼어. 아니야, 메시 화나면 무서워. 화나면 무서운데 메시 버럭하는 거 많아. 메시 안 착해? 모르지, 메시한테 물어봐야지. 아니 뭔가 그 인성이 좋을 것 같은 아닌가? 생긴 걸로 판단하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네. 여보, 그럼 나랑 결혼한 이유가 인성이 좋아 보여서 그럼 경기장에서 축구 경기만 열릴까요? 경기장 크기가 크다 보니까 세계 유명한 아티스트들이 이곳에서 공연을 하기도 했어요. 누가 있었을까요? 지금은 별이 되어버린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이 1988년 공연을 했고, 스팅이나 U2 같은 음악의 거장들이 이곳에서 공연을 했어요. 축구 경기가 없는 날에도 이 경기장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한 명당 4만 원 정도의 입장료를 내면 별도의 가이드 없이 박물관, 관중석, 감독석, 해설자석 등을 둘러볼 수 있다고 해요. 2시간이 넘는 코스라고 하니 스페인 여행을 계획 중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둘러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지, 메시 없는 캄프누에 굳이. 여보! 메시 형 말고 흥민이 형 보러 가자. 흥민이 형. 메시 형이 이 캄프누에서 했던 경기가 379경기이고요 394골 134어시 기록을 갖고 있대요. 거의 뭐 한 경기당 한 골 이상을 넣었다고 봐야겠네요. 이 바르셀로나가 1928년 라리가 출범하고 나서부터 단 한 번도 강등되지 않고 스페인 최상위 리그에서 계속 뛰고 있다 그래요. 샴푸는? 레고 정식 명칭은 캄노우야. 무슨 뜻이야? 지금 캠핑 가자 약간 이런 느낌인가? 너무 가버렸다. 그럴싸하지 않아? 알아들은 게 산심해. 현지에선 그 위상이 거의 종교 수준이라는데 1936년에 있었던 스페인 내전 시기부터 시민들과 풍파를 함께 거쳐왔다고 해서 열성 팬들의 팀 충성도가 굉장히 높대요. 저희 꾸러기 여러분들도 블럭에 충성해 주실 거죠? 지금 같은 조립 장면을 반복해서 보여드린 거 아니냐고요? 계속되는 반복 작업이 특징인 레고라서 조립이 상당히 지루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어요. 1층 관중석은 빨간색, 2층 관중석은 파란색, 다시 3층 관중석은 빨간색, 이렇게 생긴 기둥이 40개 만들어질 때까지 반복 작업은 계속될 거예요. 2014년 역사상 최악의 회장이자 바르셀로나를 파멸의 위기로 끌고 간 바르토메우 회장이 취임해요. 그 이후 구단의 재정은 점점 나빠지기 시작하는데 근래에는 고액 연봉의 선수들을 무리하게 영입하는 바람에 재정이 빠르게 안 좋아졌어요. 팀 연봉이 구단 수익의 70%를 넘으면 안 되는데 무려 110%까지 올라가 버리는 바람에 기존 선수들 연봉을 삭감해야만 했었죠. 거기다가 코로나까지 겹쳐 재정 상황은 빠르게 나빠져갔어요. 그 와중에 이적 시장에서는 뒤처지고 다른 고액 연봉 선수들도 정리하지 못해 연봉 상한선을 맞추지 못하게 돼요. 결국 메시는 자유계약 신분이 되고요. 그때 메시가 먼저 파리 생제르맹 감독 포체티노에게 전화를 겁니다. 아, 선배, 저 좀 거기로 데려가 주시면 안 될까요? 이 감독은 아르헨티나 국가대표 축구팀 선배였거든요. PSG엔 먼저 뛰고 있는 그의 동료 네이마르와 디마리아가 있었고, 끝내 메시는 2023년까지 2년 계약서에 사인을 해요. 가로 세로 49, 46, 높이가 20. 이 경기장은 정말 미쳤어요. 붉은색과 푸른색, 그리고 탄색과 흰색이 만들어내는 색 조합이 마치 한 마리 공작새를 보는 것 같았어요. 심지어 중간에 초록색, 아니 그냥 초록색도 아닌 정말 쨍하고 밝은 초록색 있잖아요. 그 잔디의 색감이 활용 점정을 찍게 해줘요. 왜 야구장 가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초록초록한 잔디만 보고 있어도 기분 그냥 막 좋아지는 거. 다들 그런 적 있잖아요. 그런 기분을 레고 만들다가 느끼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조립은 성인 기준 대략 한 10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저는 빨리 리뷰를 진행하고 싶은 마음에 중간에 와이프한테 도움을 청했어요. 이게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레고가 있고 도와줄 수 없는 레고가 있거든요. 이 캄프누 경기장은 4개의 큰 덩어리로 나누어져 있는데 최대 4명까지 동시 조립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의 동을 만드는데 대략 2시간 정도 걸렸으니까 4명이서 만들면 금방 만들 것 같더라고요. 근데 혼자만 만들면 8시간 이상 걸려요. 그 이유가 지나칠 정도로 반복 조립이 많거든요. 계속 똑같은 기둥만 만들어야 돼요. 코너 한 섹션에 무려 10개의 기둥이 들어가는데 이게 조립 방법이 거의 똑같아요. 만약 혼자 한다면 40개의 기둥을 반복해서 조립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레고 만들면서 지루하다고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이 두 번은 절대 안 만들고 싶은 레고예요. 진짜 제가 레고 만들면서 현타 왔던 레고가 한 3개 정도 있거든요. 그중 하나가 작년에 나왔던 콜로세움. 아니, 심지어 둘이 생긴 것도 비슷해. 얼마나 비슷하냐면 이것 좀 보세요. 다른 모습, 같은 느낌이랄까? 근데 콜로세움은 뒤쪽에 더 높은 기둥들이 있어서 이 캄프누보단 조금 더 나았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반복 조립 끝판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레고 좀 만들어 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참을 인자 새겨가며 반복 조립의 시간을 거치고 나면 아름다운 꽃이 핀다는 거. 위에서 보면 진짜 활짝 핀 꽃 같아서 전시 효과가 엄청날 것 같지 않나요? 아니, 작년에 나왔던 맨유의 올드 트래포드 경기장. 올드 트래포드는 앞에 높이가 좀 낮았거든요. 반면에 캄프누는 앞도 높은데 뒤는 더 높아. 그래서 그런지 맨유 경기장보다 더 웅장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가격이 10만 원 정도 더 비싸서 그런가? 아무튼 좀 더 가까이에서 살펴보면서 실제 캄프누와 얼마나 비슷하게 지어졌는지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정문엔 이렇게 캄프누라는 간판이 걸려 있어요. 원래 실제로 선수진들의 사진과 스폰서 마크가 크게 걸려 있는데 아무래도 선수들 개개인마다 라이센스도 있고 스폰서 라이센스를 해결하기 힘들어서 그냥 경기장 이름을 걸어놓은 것 같아요. 간판 뒤로는 거대한 유리가 레고로 잘 표현되어 있네요. 유리창 아래쪽엔 이 망원경 브릭을 사용해서 기둥 표현을 해줬어요. 그렇게 막 디테일한 표현은 아니지만 그래도 멀리서 보면 입구가 상당히 예쁘다는 걸 느낄 수 있죠. 이 외벽엔 3종류의 플랜카드가 걸려 있어요. 갈색 바르샤라고 적힌 것 하나, 노랑 줄무늬 하나, 바르셀로나 로고와 창립 연도가 찍힌 게 걸려 있어요. 실제 캄프누에도 걸려 있나 찾아봤는데 정문과 마찬가지로 선수들과 스폰서 이미지가 걸려 있어요. 이 뒤쪽에 보시면 거대한 그늘막이 있는데 실제 건물에선 굉장히 웅장한 느낌이거든요. 반면에 레고에선 그 웅장함을 표현해내기엔 약간의 아쉬움이 남네요. 건물 옆쪽엔 작은 공간이 튀어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상당히 싱크로율이 높은 것 같은데 아마 매점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진짜 찾아봐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혹시 직접 다녀오신 분들 계시면 꼭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깥은 대략 300대 1 비율로 축소된 9단 버스가 보이는데요. 상당히 괜찮은 비주얼이에요. 버스 데칼은 스티커로 표현했는데 프린팅 브릭을 사용해줬으면 디테일이 훨씬 더 올라갔을 것 같아요. 경기장을 중심으로 작은 나무들도 심어져 있어요. 꼭 모델하우스 가면 그 있잖아요. 아파트 모양 축소해 놓은 거. 저는 약간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문을 열고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볼게요. 경기를 할 수 있는 녹색 잔디구장이 보여요. 경기 시작할 때 옆쪽에서 선수 입장하잖아요. 그 문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필드에 그려져 있는 라인은 전부 프린팅 브릭이에요. 이런 부분은 칭찬을 아끼지 않아야겠죠? 더 놀랐던 건 골대에 그물이 쳐져 있어요. 이 작은 축구 골대에 디테일을 표현해줬다는 것도 칭찬합니다. 가장 메인이 되는 관중석이에요. 메스큐 앤 클럽 그 이상의 클럽이라는 말인데 팀의 모토가 되는 한마디가 스티커로 표현되어 있어요. 실제 경기장에도 똑같은 문구가 있어요. 반대쪽 관중석엔 FC 바르셀로나라고 쓰여 있어요. 실제 경기장엔 팀명까지 쓰여져 있진 않네요.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잖아요. 아까 지붕이 없어서 비를 맞으면서 본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이쪽엔 그래도 지붕이 있네요. 좌석 가격이 좀 더 비싸려나요? 생각보다 이 지붕 레고로 표현을 잘 해놨어요. 흰색 지붕과 철제 빔을 작은 레고로 눈에 띄게 잘 표현해줬어요. 아니, 얘는 또 여길 왜 들어가 있는 걸까요? 원래 고양이들이 이런 데 좋아하지 않나요? 가끔 보면 홍이는 고양이 같을 때가 있더라고요. 거기 너희 집 아니야. 여러분들 강아지나 고양이는 어떤가요? 자, 그럼 별 5개로 평가해 볼게요. 희소성은 신제품이니까 별 3개. 홈페이지에서도 지금 살 수 있어요. 자, 가격 40~50만원대 레고를 찾고 계시는 성인분들이시라면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별 4개. 조립하는 재미. 너무 지루한 반복 작업이지만 다 만들었을 때 크고 웅장하니까 별 3개를 줄 수 있을 것 같네요. 빨리 코시국이 끝났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의 목적지는 어디인가요? 꾸삐였습니다. 와, 내년엔 꼭 가보고 싶다.